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음모론이죠. 음모론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아폴로 우주선들은 달에 진짜로 착륙했을까? 이 내용들 참 많이들 이렇게 듣고 보고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진짜일까?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다 갔다고 하는데, 나사에서 갔다고 하는데, 뭐야? 에이, 모르겠다. 과학을 믿지. 아니야, 음모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현상이 만약에 진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A 그거 가짜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현상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만약에 99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 진짜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가 99가지. 그런데 한 가지가 그것은 확실히 가짜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A라는 현상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진짜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99가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럼 99대 1. 그러니까 뭐 같다고 해야 다수결로 따지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참과 거짓을 따질 때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하실 수 있겠죠? 99가지가 진짜 같아. 진짜라고 유추할 수 있겠어. 정황증거상 그래. 근데 한 가지가 좀 이상한데? 근데 한 가지가 조금 확실한 것 같아. 아니, 확실해. 그럼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라면 단 한 가지라도 그 가짜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폴로 우주선은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론 말씀드렸고, 물론 이건 제 주장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논거에 의해서 제가 펴는 주장이니까 여러분들 그 논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아마 몇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깃발이 흔들리는 부분, 이제 거기에서도 의견이 갈리죠. 어떻게 깃발이 흔들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과학자 그룹에서는 그거를 흔들었으니까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흔들렸으면 당연히 흔들려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기가 없으니까는 안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공기가 없으면 더 잘 흔들리죠. 왜냐? 공기에 저항이 없잖아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니까 더 잘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심쩍은 게, 자, 흔들지 않았는데도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자들은 공기가 없으니까 계속 흔들린다. 그건 틀린 얘기죠. 과학자가 틀렸어요. 지구에서 공기가 없어야 진공 중에 진자가 계속 흔들릴까요? 아니요. 결국엔 멈추게 돼요. 왜? 중력 때문에. 그럼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계속 무한히 흔들려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에도 그러니까 달의 중력이 있어요. 약할 뿐이지. 6분의 1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6분의 1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뭐 몇 시간짜리 계속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력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린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많이 흔들릴 뿐이지, 조금 더 많이 흔들릴 뿐이지,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멈춰야지 맞다. 그러니까는 그 뭐 깃발이 흔들리다 결국에 멈추는지 아니면 저절로 흔들리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판단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별빛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이거는 안 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빛이 안 보이는 건 카메라가 노출을 크게 열어야지, 장시간 동안 노출을 해야 별이 보이는 것이지, 잠깐 했을 때는 안 보인다.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달에 간 사진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별이 보이는 게 단 한 장도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낮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건 사실 맞거든요. 낮에 찍으면 사실 안 보이죠.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그 기울기를 보면, 달에서 그 월면차라든지 사람의 그 그림자의 기울기를 거의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찍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카메라가 대부분 다 역광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이죠. 그러면은 반대쪽을 보면은 별이 보여야 맞아요. 근데 사실 별이 보이는 사진 한 장도 없다.
그럼 의도적으로 역광만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건 뭐겠어요? 음모론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쯤이라면 반대쪽을 보면 별은 반드시 보여야 맞다. 그런데 그것이 한 장도 안 보인다. 역광만 찍고 앉았다. 그러면 그거는 연출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착륙선이 달에 착륙을 하면 그 분사를 하니까 밑에 그 불탄 자국이라든지 패이는 자국이라든지 분사로 인한 그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랬더니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가면서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 그 분사 흔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을 펴요 과학자들은. 나중에 그 음모론자들이 또 안 갔다라고 그러니까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달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저기 분사 흔적이 있지 않느냐. 말이 서로 안 맞죠? 여기서는 달 착륙선이 착륙할 때는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에 분사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또 다른 사진에서는 봐라, 저기 분사 흔적이 있지 않냐,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달착한 건 맞다. 또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펴니다. 자, 모순은 뭐죠?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가 지금 확실한 게 하나가 걸렸네요. 그러므로 틀린 게 하나라도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달 착륙선이 지금 착륙을 해 있죠. 그리고 월면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월면차 동영상 본 적이 있겠죠. 막 먼지가 날려요. 차만 지나가도 먼지가 날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세요. 달 착륙선이 착륙을 했는데 밑에 먼지가 날린 흔적이 진짜 하나도 없죠. 이건 뭐예요? 분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타이어만 지나가도 그 바퀴 자국이 찍히면서 먼지가 흩날리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 육중하다는 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실제로 몇 킬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허접해 보이죠. 근데 발표로는 저기 한 1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6분의 1로 차면 그래도 몇백 킬로는 나가겠죠. 몇백 킬로의 물건을 천천히 떨굴라 그러면 아래로 제트를 분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로켓 분사를. 몇백 킬로나 되니까요. 그 요즘 드론 있죠. 드론을 사람을 싣고 날릴 수 있는 드론을 분사를 하면 밑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 분 흔적 밑에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날린 흔적이 없죠. 그냥 살포시 얹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만 보면은 달에 간 건 하나 걸렸네요. 거짓이. 이것을 연출이라고 하면은 제 말이 틀려요. 근데 이게 진짜 달 착륙한 증거다라고 제시를 한 거라면 이거는 가짜 사진이기 때문에 달 착륙에 대한 확실한 거짓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므로 달 착륙은 가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예외일 수도 있는데, 달 착륙을 했냐 안 했냐 사실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갈 필요가 없었냐? 거기 가서 뭐 골프 치고 왔죠. 그 다음에 사진 셀카 찍고 왔죠. 그리고 돌멩이 몇 개 주워 왔잖아요.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갔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경찰 국가잖아요.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던 2차 대전의 그 히틀러라든지 독일의 침공에 맞서서 자유세계를 지켜줬었죠. 독일이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막 그렇게 수백만 명 학살한 적 없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막 소련하고도 전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 소련은 독일보다도 더 많은 자국민을 학살을 한 그런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미국의 여러 장군들은 소련까지 같이 침공해 가려고 그랬는데, 왜? 독일보다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적의 동지라고 2차 대전 때는 같이 연합군으로 손을 잡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독일을 물리치고 나서 같이 소련도 물리치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막았죠. 이제 정부에서 전쟁 이제 그만, 2차 대전도 힘들었는데 또 전쟁한다는 거는 더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해서,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 차가운 전쟁, 그걸 콜드 워, 냉전이라 그래요. 냉전 시대로 들어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련이 군사기술이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초기에는 더 앞섰다 그러잖아요. 인공위성을 먼저 띄우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항마로 우리가 더 앞서 있고 기술도 뛰어나고 우위에 있다. 우리가 국제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린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소련이 인공위성을 지구를 돌린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달에 사람을 보내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대중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포심을 제거해주는 어떤 우월감을 갖게 해준 그런 대중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달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달에 갔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짜였더라도. 물론 그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모하게 사진 한 장, 셀카 몇 장 찍고 돌 몇 개 가져오자고 저렇게 보내게 위험한 사람을 보낸다는 걸, 위험한 지역에 보낸다는 건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만날게요.